판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차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판표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자원이 어떤 판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보면 드래프트, 인터액티브 버전, 퍼스트 스탠다드 에디션, 와이드 스크린 버전, 풀 스코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행사항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발행지, 발행처, 저작권 취득일자 등을 되겠습니다. 그럼 발행지는 으뜸 정보원에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역명과 상위 행정구역명을 표시한다. 즉 KCR 사판에서는 지역명만 표시하고 지명이 또 같을 경우에만 상위 행정구역명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애는 중국의 광주,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광주와 광주 광역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RDA에서는 그 상위 행정구역명을 표시를 하라는 거죠. 즉 도시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 또는 국가명.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포트라고 보면 커네티컷, 그리고 뉴질랜드의 웰링턴은 뉴질랜드를 표시가 하라는 거죠. 으뜸 정보원에 발행지가 2곳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기재를 하라. 우리 KCR 사판에서는 맨 앞에 있는 것 혹은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곳 한 곳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RDA에서는 2곳 이상인 경우에 순서대로 기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양한 정보를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야기는 RDA 원칙에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록이 카드 목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만 그곳에 입력을 기술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충분성을 충분히 적용을 해서 다른 자료들과 구별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게 RDA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발행처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발행처가 2개 있으면 다 이제 기재하지만 필수사항은 필수적으로 꼭 첫 번째 발행처를 이제 기재를 하라는 얘기고, 근데 일반적으로 발행처는 대부분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발행지는 다양하죠. 우리는 보통 발행지와 발행처가 하나하나지만 서양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발행처는 하나지만 발행지가 런던, 뉴욕, 도쿄, 프랑크푸르트 여러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출판사는 거의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지금 어떤 정보 자원이 어느 한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그러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KCR에서는 우리나라 지명이 요 발행지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맨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뒤쪽에 있다고 그러면 2번째 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RDA에서는 다 표시하니까 이제 이런 적용은 사라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취득 일자 부분으로서 발행 날짜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표시 방법이 이전과는 바뀌었습니다. 자, 카피라이트 표시에 C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아니면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다 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 C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특히 여러분 기억납니까? 코막에서 식별기호를 쓸 때 이 C가 역삼각형 C가 있기 때문에 역삼각형 C 두 번 써야 된다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카피라이트 표시인 C를 그대로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 이 프로그램에서 키보드에서 저 C 동그라미 카피라이트 표시는 그냥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카피라이트 말을 그대로 다 쓰든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수록 매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자원인 경우에 오늘날 아마 RDA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자원의 수록 매체 유형은 온라인 자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온라인 자원이고 영어로는 온라인 리소스로 기술을 하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자원이 완전한 경우 그 수량을 기술한다. 그래서 원라인 리소스 괄호 열고 원 이미지 파일 또는 75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수록 매체의 다른 특성이 자원의 어떤 자원을 구별하거나 선정을 위해서 이용자가 선정할 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파일 포맷이 그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읽을 수 있는지 읽을 수 없는지, 이게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기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포맷인 TIFF, 텍스트 파일, RTF, 용량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매체 유형이죠. 미디어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매체 유형. 한번 봐보면 매체 유형은 자원의 내용을 감상, 재생,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중계 장치 유형이다. 그래서 매체 유형은 오디오, 컴퓨터, 비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보다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매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기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도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changed with RDA is the elimination of the GMD or General Material Designator. This has been viewed as revolutionary by many catalogers. Why, you might ask? Well, they tell me that patrons can't tell if a title is a book or a video recording or a sound recording without seeing that GMD in the title field. But I wonder if it's more that the librarians are comfortable with the GMD and would prefer to see it added back into the record. I know librarians who modify RDA records to include this eliminated subfield. But let's look at what replaced the GMD in an RDA record. We have 3 new fields, and they provide a lot more information on just what type of content, what device may be needed to access that content, and what form the carrier or package for the content may take. That's a lot more information than just seeing video recording. So on this example, in the 336, you can see it's a 2-dimensional moving image, i.e. a movie. The 337 tells us what kind of device is needed, some sort of a video device. And 338 tells us it's a video disc rather than, say, a videotape. So that is more information than just seeing video recording. But it's something that people are not comfortable with today. These are the kinds of information that you could see in a typical 336 field. It's going to tell us if the content is an image, a book,
If it's a sound recording, is it an audiobook or a musical performance? Now, personally, I think that change alone, being able to see that it's a spoken word versus a performed music CD, is very helpful for the user. It lets them know more about the content of a particular sound recording rather than just the word sound recording. But I may stand alone on that, but that's my feeling. In this new 337 field, it provides information on what type of device you need in order to access the content. So in the case of a print book, where no device is needed, you would see the term unmediated. But for other content, you can ascertain if it's an audio device or a video device and so on that you need for accessing the content, depending on what information you see in this particular field. And the last of the three new fields for talking about the content in RDA is the 337. And that tells us the container or the package that the content is in. So in the case of a print book, it's a volume. This slide has a selection of the terminology that you might see in this field. As you can see, it's quite varied, and it depends on what content it's related to. And they've even thought about things for the future with the category unspecified. I'm not quite sure what you would put in there, but it's there to give us that option. So I mentioned that people are a little uncomfortable with the lack of a GMD, the General Material Designator, in the records. So what would some of these records look like with RDA? An example. So this is what the MARC record fields for a non-print work, in this case a streaming video, would look like. So some of the fields are familiar. You have the 300 field, which describes the work. And then you have the 336,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ontent. Again, it's a video. The 337, the type of device to access it. Well, this is a streaming video, so you would need some sort of computing device. The 338 is the carrier or package. Well, this is an online resource, so there really isn't one, and that's the information that you find here, that it's an online resource. And then the 856 fields, where you find the access links and information about this particular streaming video, are there. So those should be familiar to anyone who has seen streaming video records prior to RDA.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those three new fields that we see, giving us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about our content. Another change 자, 다음으로 수록 매체 유형을 보겠는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본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표제와 다음에 이 수록 매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그 표시교를 통해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매체들의 관계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구체적으로 그 수록 매체 유형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수록 매체 유형 이제 부분들, 자, 여기서 먼저 오디오 수록 매체에는 음반이나 녹음 카세트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장 매체하고 수록 매체하고의 이제 관계죠. 컴퓨터 수록 매체에는 CD라든가 온라인 자원들, 그리고 비디오 수록 매체에는 비디오 카세트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디스크, 원 컴퓨터 디스크, 아까 보았던 원라인 리소스 해서 또 세부적으로 괄호 열고 수량을 표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 특성은 아까 또 서로 매체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파일 유형은 오디오 파일, 텍스트 파일, 비디오 파일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부호화 형식으로서 인코딩 포맷을 뭘로 했는지, 그러면 CD 오디오, MP3, 웨이브, XML, 또 뭐 XS, XR, 또 이미지 자료로서 BMP 파일이니 GIF, JPEG, 여기서 이자 스펠링이 오타가 있네요. JPEG, TIFF 파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문서 형식으로서 ASCII, HTML, PDF, SGML, 그리고 영상 자료로서 블루레이, DVD, 비디오, MPEG-4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로서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형식 등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속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관계에 대해서 표현형의 구현형, 그러니까 표현형과 구현형의 관계는 표현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구현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현형 식별 기호는 대표적인 ISBN을 포함해서 또 ISSN도 되겠죠. 그리고 표현형의 식별 기호는 이건 이제 약간 다른 것으로서 이제 표현형은 원고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달리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형을 나타내는 채택점의 접근점도 역시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구현형의 개별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정 구현형의 단일 예시나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선 식별 기호로서는 주로 청구 기호가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구현형에 대한 식별 기호는 이 자체로 보았을 때 여기서 그 청구 기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또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영국에서 영국 국가 서지 넘버로서 이 제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판된 자료들을 ISBN 대신 국가 서지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든가 가족 단체 간의 관계는 관계 표시는 저자, 제작자, 감독, 배우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말 시험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